꽃피면 딸 생각하고 3회, 4회 리뷰 재밌더라입니다. 3화의 시작은 남영과 황가가 신나게 수랑아리를 계곡에 흘려보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강노선은 씁쓸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밤에 있었습니다. 이동식 주점을 운영하다가 남영에게 쫓기게 된 강노선은 결국 남영에게 붙잡히는데, 남영이 강노서의 마스크를 벗기려던 찰나 계상목이 나타나 강노선은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숲길로 도망가던 강노선은 바닥에 내려앉아 발이 빠져 붙잡히게 되고, 남영은 강노서의 배낭을 잡고 늘어지다가 밑에 목빙고에 빠지고 강노서의 배낭을 찢어져 그동안 모았던 돈을 다 잃게 됩니다. 남영은 목빙고에 있는 수랑아리들을 발견하여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도승지 이시흠은 남영에게 왕이 하사한 옷을 전달하고 금주단속은 그만하고 사헌부 감찰의 역할을 하라고 부탁합니다. 남영은 한 사건만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한편 밀주업자 심원은 계상목을 위협하며 목빙고에서 털린 수랑아리만 100개라고 하며 계상목으로 하여금 금난정에서 빠지라고 합니다. 한편 세자 앞에 달려온 방주감찰 김석원은 그만두게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공을 세우게 했다고 야단을 듣습니다. 강노선은 남영 때문에 지금까지 벌은 돈을 다 잃고 나니 화가 나고 겁도 나서 남영을 내쫓을 기회를 찾게 됩니다. 남영의 밥상을 따로 차려줬더니 남영이 자신만 소외시킨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한 달에 밥값 3냥의 밥을 이 정도밖에 못 주냐고 하자 강노선은 기다렸다는 듯이 방을 빼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 와중에 계상목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오빠 강혜수가 20냥의 이자를 줬는데 왜 행패냐고 하자 자신이 기분이 좋지 않아 원금까지 받아야겠다고 행패를 부립니다. 원금과 이자를 주지 않으면 강노서라도 팔아먹어야겠다고 조롱까지 합니다. 강노서가 어찌할 바 몰라 당황을 할 때 남영은 대전통편과 형전의 집에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을 집주인이 살해도 죄를 묻지 않는다는 말을 하며 자신의 활을 강노서에게 쥐어주고 활을 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계상목은 강노서의 위세에 밀려 도망갑니다. 강노서는 남영의 기지로 위기에서 벗어나자 남영이 남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수하는 남영이 멋있어 보다가 들키자 생긴 게 불편하다며 둘러대고 계속 같이 살자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나저나 강노서와 천금은 고민이 많습니다. 탁주가 20항아리나 남아있는데 이동주점을 할 수 없고 그만두자니 천금의 면천과 백냥 빚이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열흘 안에 다 팔아야 했습니다. 열흘이 지나면 제맛이 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천금과 강노선은 고민하며 길을 걷다가 4월 초파일 등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4월 초파일은 대목 중의 대목이어서 웃돈을 얹어 팔아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린과 군심이 엿듣다가 진열대를 넘어뜨려 놀라게 한 후 머리핀을 만지며 끝이 날카로우니 찔리기 쉽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며 떠나갑니다. 기린과 군심은 강노서의 말을 알아듣고 밀주업자 심원 모르게 경고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남영은 방주 김석원에게 이동주점 수사 보고를 하지만 족족 찢어버립니다. 이때 황가가 이동주점 용의자 용모 파기가 완성되었다고 가져옵니다. 방주가 보고 용모 파기가 세자인 것을 보고 받아들더니 입에 넣고 없애려 했습니다. 남영이 찢어진 용모 파기를 붙여보려 할 때 감찰에 나가 방주에게 우포청의 목빙고의 주인이 자수했다고 보고합니다. 남영은 혼자서 목빙고의 100개의 항아리를 처리했을 리가 없다고 보고 목빙고에 다시 와서 살피다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어 쫓았습니다. 잡고 보니 광주 사람이었는데 놓치고 맙니다. 심원은 남영을 미행시켜 한양에 술이 없다는 사실을 강남 사람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심란해합니다. 남영은 다 잡은 범인을 놓쳐서 울상이고 방주 김석원은 중전이 회의맘으로 세자 라인에 있던 자신의 운명을 슬퍼하며 울상이었습니다. 세자의 어머니인 경비는 중전의 회임 소식을 듣고 주변 후궁들의 견제를 받다가 궁이 떠나가도록 물어 비웃음을 샀습니다.
중전의 아버지인 영의정은 중전의 회임 소식을 듣고 연회를 열게 되는데 그때가 4월 초파일 강노서와 천금이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강노서는 기린각 운심이에게 술을 팔아볼 생각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뒷방 도령의 등까지 만들어줍니다. 남영은 아침에 일어나 강노서가 만들어 놓은 어등을 보고 어머니와의 추억을 기억하며 좋아합니다. 남영과 황가는 4월 초파일 밤까지 순찰을 돌며 범인을 잡으려고 합니다. 4월 초파일은 야금이 없어서 밤새껏 놀 수 있었기에 사람들은 거리에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한편 세자도 저자 거리에 나와 있지만 강노서를 만나 술을 마실 생각에 호위 무사들을 따돌릴 기회를 찾다가 남영과 황가를 만나 딴 길로 셉니다. 영의정의 집에는 연회가 열리고 한양의 모든 기녀들이 동원되었고 기린각 운심도 칼춤을 추며 흥을 돋구고 있었습니다. 이때 도승지 이시흠이 왕이 하사한 술을 가지고 와서 영의정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도승지가 가져온 잔은 대형배로서 술이 되려 잔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도승지는 영의정에게 술을 마시고 다른 마음 품지 말라고 경고하고 영의정은 모두가 술잔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누구는 술독을 다 따라도 채울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잔도 채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며 맞대응을 합니다. 천금은 강노서의 부탁으로 기린각 운심에게 술을 팔려고 했지만 운심을 만나지 못하고 기린각 옥난이에게 이야기하므로 계상목에게 걸려버리고 맙니다. 한편 강노서는 세자를 만나게 되고 이전에 술을 팔아 폐쇄되었던 한의원에서 세자에게 술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영이 들어와 남영을 묶어놓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천금을 잡아 앞세운 계상목에게 들키게 되어 일촉즉발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이때 세자가 몸을 날려 계상목과 무리들을 공격하게 되고 아울러 세자의 호위 무사들이 나타나서 천금과 강노서 그리고 남영을 구해주게 됩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남영은 계상목의 칼을 손을 잡아 강노서를 구했고 강노서는 술독을 계상목의 머리에 내리쳐 남영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3회를 마칩니다. 4회의 시작은 한의원에서의 싸움에서 시작합니다. 강노서가 계상목을 쓰러뜨리고 강노서는 남영의 손을 잡아 이끕니다. 그리고 계곡에 가서 남영의 손에 상처를 씻어줍니다. 남영은 일어나면서 옛 초파일의 기억으로 어지러워하다가 물에 빠지고 도우려던 강노서도 함께 빠집니다. 한편 기린각에서는 부상을 입은 심원이 부하가 죽어가며 이야기합니다. 심한 부상으로 말이 어려운 부하는 개두령이 술 파는 놈들 잡겠다고 갖고 훈련된 검사들에 의해 당했으며 계상목은 계집에게 당했다고 합니다. 운심은 계집이라는 말에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운심이 심원에게 일이 대차게 꼬인 모양이네 라고 이야기하자 심원은 어르신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며 배후가 있음을 암시해줍니다. 운심은 천금을 계상목에게 고발한 옥난의 뺨을 때리며 날 만나러 왔으면 나에게 데리고 왔어야지 하며 야단을 치고 천금이 어디서 일하는 의녀인지 알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옥난에게 심원이 귀에 들어가면 너도 죽어라고 경고합니다. 심원은 불당에서 향을 피우는 누군가에게 문제없게 처리하겠다는 공손한 자세를 보입니다. 주류 독점의 배후는 고위층 관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남영은 자상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강노서는 춘계와 함께 병간호를 하고 춘계가 나간 후에도 남영의 손을 잡고 거기서 잠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난 남영은 잠이 깨고 화들짝 놀라며 다들 나가게 합니다. 한편 심원은 계상목을 찾으러 그 부하들에게 가서 일을 시키고 부하들은 저자거리를 돌아다니며 계상목을 찾곤 합니다. 남영은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강노서를 밀고 하고 세자도 밀고 하면 강노서는 공개첨형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감찰으로서 남영은 강노서를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얌전히 처분을 기다리라 합니다. 하지만 강노서는 천금이 걱정이 되어 해민서에 가서 찾았지만
휴가 내고 어디 갔다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남영과 강로서는 한의원에도 가봤지만 어젯밤의 흔적은 모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자의 호위무사들이 모두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영의정은 세자의 초상을 왕에게 주고 세자가 밀주방에 드나든다는 소문을 해결하라고 하면서 세자의 스승들을 다 교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체 인사를 시행하는데 좌의정의 손주가 세자의 오세마가 되게 되었습니다. 왕은 세자의 뺨을 때리며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혼을 냅니다. 도승지도 좌상의 손주가 오세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 불편을 하며 종들에게 좌상의 손주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남영은 밤까지 계상목을 찾느라 바쁩니다. 황가와 함께 기린가까지 가서 수색을 하려 했지만 황가가 말리는 바람에 문 앞에 있다가 술에 취한 좌의정의 손주를 만나게 됩니다. 만취한 조도령은 소유 황가를 폭행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고 맙니다. 결국 좌의정은 도승지에게 찾아와 손주를 부탁하고 스스로 물러나기로 약조합니다. 조도령의 체포 소식은 조도령과 약혼한 병조 판서의 딸 한혜진에게도 희소식이었습니다. 또한 남영은 방조 김석원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행방이 묘연했던 청금은 강로서의 집 앞에서 서성이다가 강로서를 만나 어디론가 데려가는데 거기에 계상목이 묵여 있었습니다. 강로서는 계상목을 얼르고 달래서 한양의 술이 독점임을 알게 됩니다. 세자는 조도령의 사건이 고마워 남영을 만나러 강로서의 집에 들릅니다. 남영은 금주령의 핵심은 세자를 지키기 위한 왕과 도승지의 책략임을 간파하고 세자가 온전히 서지 못함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자신의 파직 상소를 올립니다. 모든 감찰을 파직하고 세자의 스승을 새로 들여서 교육하게 하라고 합니다. 왕은 대노하고 남영을 불러서 파직을 명했지만 도승지는 그것은 큰 벌이 아니고 벌이 되려면 세자 시강원의 스승을 겸직하게 해서 자신이 뱉은 말을 책임지게 하라고 간합니다. 남영은 크게 반발하지만 어쩔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자는 석고대죄를 하고 대전에서 나오는 남영을 살기 어린 눈으로 쳐다봅니다. 밤에 강로서는 잡아둔 계상목을 처리하기 위해 고민을 하다가 천금이 가져온 광대버섯으로 죽을 만들어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배고파 먹으려는 계상목에게 광대버섯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상목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미행한 남영이 들어와 상황은 혼란스러워지고 그 틈을 타 계상목이 탈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상목은 절벽에 걸리게 되고 강로서와 남영이 도우려고 계상목의 손을 잡으면서 사회를 마칩니다. 예고편에서는 절벽에서 계상목이 떨어져 죽은 것 같았지만 살아나서 희민서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추리가 어렵지는 않은 명랑 드라마이기에 누가 한양술의 독점인지 짐작이 갑니다만 결국 로코 장르로 강로서와 남영의 로맨스가 가능할까 의문이 살짝 드는 회차였습니다. 앞으로 남영과 세자의 갈등, 남영과 세자와 강로서와의 삼각관계가 어떻게 풀어져 갈지 궁금해지는 드라마였습니다. 재밌더라였습니다.